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주에서 이제 어떤 원소가 있는지,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원소 분석을 하는 건데, 아까 그랬잖아.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 자, 이게 이제 이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 자, 일단, 우리 이제 그 화학에서 원자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 원자 중심의 전자들이 어떻게 돼요?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그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는 얘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전자는 무슨 상태가 돼? 에너지가 많은 들뜬 상태의 전자가 돼요. 그치? 그럼 들뜬 상태는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자, 불안정하니까 얘는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흡수한 에너지를 방출을 할 거야. 근데 흡수한 에너지를 방출할 때 항상 전자가 흡수한 에너지는 뭘로 방출이 된다? 빛으로 방출한다. 그래서 빛 또는 이거를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기도 하고, 이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복사라고 그래. 복사. 빛에 의한 것은 무조건 복사라고 그래.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바로 이제 그런 식의. 그래서 빛으로 방출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원소마다, 자, 원소마다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가 다 틀려. 왜냐면 그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다 원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원소마다 이 전자가 갖는 에너지 준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가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 또한 원소마다 어떻게 돼요? 고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마다 고유하기 때문에 고유한 파장의 빛들이 그 원소에서 방출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방출되는 이 빛의 파장이 고유한 것이 이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제 방출되는 빛을, 자, 우리가 분광기라고 하죠. 분광기 또는 스펙트럼이라고, 스펙트럼. 그래서 이 빛이 분광기 스펙트럼을 통해서 굴절이 돼. 그래서 굴절이 되면 빛의 파장마다 굴절되는 정도가 다 틀려. 그래서 굴절되는 정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자,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선 스펙트럼. 알겠지?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선 스펙트럼인데, 이거는 이제 원소. 자, 모든 파장의 빛이 방출되는 경우를 우리가 연속이라고 그래요, 연속.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은 이제 이 분광기를 통과시킨 빛이, 모든 파장의 빛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모든 파장의 빛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연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대표적인 태양 또는 백열등. 자, 요 놈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연속 스펙트럼을 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태양빛을 분광기에 딱 통과시키면 태양빛은 연속적으로, 백열등도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이제 스펙트럼이 쫙 펼쳐질 거야. 알겠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그 우주에서 이제 그 빛이 나올 거냐, 그러면 이제 그 빛을 이제 분광기에서, 우주에서 오는 빛을 통과시킬 거야. 그래서 통과시키면서 이제 이게 분광기에 통과시키는데, 자, 태양이라든가 백열등은 연속이지만 그 외에 이제 원소들의 선 스펙트럼은 선으로 표시가 된다. 그 원소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이제 원소마다 고유하기 때문에 방출되는 빛 또한 다 달라. 그치? 자, 그때 두 가지가 있어. 자, 방출 스펙트럼이 있고 흡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쉽게 생각하냐면은, 자, 방출은 고온의 빛에서 나, 고온이고요. 자, 흡수는 저온입니다. 저온. 알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온과 흡수를, 자, 얘기하면 돼. 자,
그래서 고온의 빛은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자, 이 분광기를 고온은 그냥 다이렉트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해.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제 별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빛이 나오겠지. 그럼 이 빛이 나왔을 때 이 빛이 만약 이제 고온의 빛이라면 우리가 쭉 했을 때 관찰했을 때 자, 이것이 이제 자, 이 고온의 빛이 이제 관찰이 됐을 때 자, 우리는 요것을 이제 선 스펙트럼 할 때 방출되는 선 스펙트럼으로 관찰이 될 거야. 근데 자, 어떤 별의 빛이 있는데 멀리서 빛이 올 거야. 자, 가까이 있는 것을 주로 이제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을 많이 봐. 왜냐면 가까이서는 이제 고온의 빛이 다이렉트 오니까. 근데 이제 멀리서 이 빛이 올 때, 자, 그 우주 공간 사이에, 요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성운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 성간 물질들이 있을 거예요. 구름, 이제 먼지 같은 것들. 자, 이 성간 물질. 그러면은 이 별에서 나온 빛을 요 성운, 성간 물질이 흡수를 해버려요. 흡수를 한 다음에 자, 흡수를 하게 돼서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빠져나올 거예요. 방출되는 빛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원소, 여기에 있는 원소의 그 스펙트럼이 여기에 흡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방출되는 빛은 흡수되지 않은 빛이 방출될 거야. 알지? 그러니까 똑같은 원소인데 고온에서는 스펙트럼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이제 선 스펙트럼이 자,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 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가 어두운데 여기가 밝은 부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방출 스펙트럼은 여기가 이제 빛이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빛이 도달했다는 얘기고 자, 여기에서 방출된 빛은 흡수되지 않는 빛, 흡수되지 않는 빛이 오기 때문에 자, 흡수 스펙트럼,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흡수 스펙트럼은 똑같은 원소니까 어떻게 돼? 똑같은 자리에 스펙트럼이 나오겠지. 근데 얘는 여기는 뭐냐면 전체가 밝고 여기가 어두운 부분이야. 여기는 어둡다. 여기 빛이 도다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밝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원소에서 방출한 그 원소가 방출하는 그 스펙트럼의 빛이 여기서 흡수가 돼서 통과를 못하는 거야. 통과를 못하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관찰했을 때는 그 빛이 도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도달하지 않는 구간은 어떻게 돼? 어둡게 표시가 될 거야. 나머지는 밝은 부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방출과 흡수 스펙트럼의 가장 큰 차이다. 그래서 방출은 고온의 기체에 포함된 원소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거고,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 저온의 기체에 포함된 원소가 이제 빛을 오히려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빛을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성운이나 성간 물질이 그 원소에서 방출한 빛을 흡수하거나 아니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원소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엔 어떤 원소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원소가 빛을 이렇게 흡수를 해가지고서 이제 흡수를 했을 때 흡수되면은 어떻게 돼? 이 파장이 도달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데 그냥 우리 쉽게 말해서 자, 성간 물질이 흡수한 다음에 그 같은 원소를 하더라도 자, 성간 물질이 흡수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방출되는 빛이 나오니까 밝은 부분에서 선 스펙트럼이 밝게 표시가 될 거야. 밝다. 근데 이제 멀리 떨어지는 별에서 이제 빛이 오다 보면 거리가 머니까 중간에 성운이나 성간 물질이 그 빛을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흡수하니까 어떻게 될까? 그 빛을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흡수해버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그 파장의 빛이 통과를 못하지. 통과를 못하니까 여기 어둡게 그 검은색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검은색으로 이제 선 스펙트럼이 딱 찍혀버린다는 거지. 여기가 흡수돼서 방출이 안 됐구나. 흡수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스펙트럼 모형을 보면, 방출 스펙트럼, 이제 이게 반전이 돼서 근데 거기 보면 어떻게 돼? 방출. 여기가 밝지. 자, 흡수는 여기가 어떻게 돼? 어둡죠? 바로 그 차이예요.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자, 방출은 방출되는 빛을 관찰하는 거고, 흡수는 도달하지 않는 빛의 스펙트럼으로 찍히는 거야.
도달되지 않는 빛. 그러니까 같은 원소인데 방출 스펙트럼이면은 도달하는 거고, 같은 원소의 스펙트럼인데 얘가 흡수라면은 그 요 지점의 빛이 여기서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둡게 검은 선으로 보일 거란 거지. 이게 바로 방출과 흡수 스펙트럼이야. 그럼 이제 우리 이걸 통해서 뭐냐? 이거지. 아까 그랬잖아. 원소마다 어쨌든 방출이든 흡수든 원소마다 그 전자가 흡수하고 방출한 에너지는 고유하다는 거야. 그래서 원소마다 이 스펙트럼을 봤을 때, 선 스펙트럼 했을 때 스펙트럼에서 선의 위치, 개수, 자, 같은 위치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두께. 자, 이 두께가 꽤 중요해요. 우리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2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두께가 중요해. 왜?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되니? 그 파장의 빛이 많이 오겠지. 그럼 그 파장의 빛이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돼? 그 파장이 점점 두꺼워질 거라는 거지. 그래서 두께. 그래서 이 두께는 그 물질 원소의 양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이 어떻게 될까요? 색이 있겠죠? 색. 그래서 요 네 가지. 자, 원소마다 전자가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가 고유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분광기를 통과해서 빠져나오는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든 흡수 스펙트럼이든 그 선 스펙트럼의 위치, 개수, 같은 위치를 하더라도 두께, 가시광선일 때는 색. 자, 얘네들이 원소마다 어떻게 하다? 고유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 원소를 구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께, 특히 두께는 뭐다? 그 원소의 양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두꺼울수록 원소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소하고 헬륨의 선 스펙트럼을 비교했을 때 그 두께 가지고 야, 이거 수소하고 헬륨이 3대 1의 질량비가 나오겠구나. 저 12대 1의 개수비가 성립되기 때문에 3대 1의 질량비가 되겠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제임스 웹이라든가, 그치? 이런 이제 우주 망원경 가지고서 진짜 막 엄청나게 막, 그치? 몇백 광년 막, 몇십만 광년 막, 그치? 자, 그게 떨어지는 별 또는 거기에 있는 행성. 자, 특히 막 행성, 저기 행성에는 있잖아. 대기가 있네? 물이 있네? 자, 이걸 뭘로 확인할 수 있냐? 바로 스펙트럼이야. 그 빛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거야. 빛을.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어떤 빛이야? 거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온도가 굉장히 낮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에너지가 그 온도가 높은 빛은 오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가시광선밖에 못 보거든. 그래서 가시광선으로는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외선을 봐야 되는데 적외선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적외선의 빛을 사람이 못 보잖아요. 그래서 망원경은 안 되거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누구냐 우주 팽창을 그 증명한 사람, 그 우주 팽창의 증거를 발견한 사람, 허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허블 망원경이 갔단 말이야. 그래서 허블 망원경 가지고서 이제 막 관찰을 했어. 근데 그 안 보이는 거야. 허블 망원경은 이제 가시광선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임스 웹으로 이제 관찰해. 근데 제임스 웹은 적외선 망원경이야. 그러니까 가시광선의 망원경으로 안 보이는 천체들이 적외선 망원경이니까 어떻게 돼?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엄청나게 멀리 떨어지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파장이라든가 이걸 이용해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성분이 있고, 그래서 요 행성에는 물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찾아내는 거지. 바로 이제 이런 거지. 됐니?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요걸 이용해서 이제 원소를 구분할 때 쓴다. 원소를 구분할 때. 그래서 이런 거지. 원소마다 스펙트럼의 위치가, 개수가 다 같은 위치라면 굵기가 가시광선이라면 어떻게 돼요? 색이 고유합니다. 수소, 헬륨 다르죠? 수은도 스펙트럼이 다르죠. 여긴 같은 위치지만 어떻게 여기는 굉장히 얇아요.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께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원소마다 고유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스펙트럼을 딱 보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비교해보는 거. 얘는 어떤 원소의 스펙트럼이 여기에 들어가 있네. 어떤 원소의 스펙트럼이 들어가 있네. 여기에 어떤 원소들이 여기에서 빛을 방출하고 있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있잖아, 봐봐. 선 스펙트럼을 이용한 우주 관측이 나오지. 빛의 스펙트럼 분석을 해서 원소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 이 두께를 통해서 자, 어떻게 돼요? 양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2을 확인했어요. 자,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 빅뱅 우주론이, 그치? 자, 정상 우주론이 아니라 빅뱅 우주론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야.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 있다고 그랬지? 3대1의 질량비, 그럼 또 하나가 뭐야? 우주 배경 복사. 그치? 그래서 이거는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비율과 스펙트럼의 관측 결과가 일치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증거가 되는 거야. 증거. 자, 원소마다 스펙트럼이 다른 이유는, 자, 전자는 전자 껍질에 존재하잖아. 근데 원래 껍질이 아니라 이제 그 껍질 안에 이제 오비탈이라는 다른 또 부껍질이 있거든. 원래는 이제 근데. 자, 어쨌든 간에 원소마다 전자의 위치가 고유하고 그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가 고유하다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흡수해서 뭐 K 껍질에서 L 껍질로 이렇게 갈 때 원소마다 에너지가 다 다르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돼요? 방출하는 빛도 원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고유하다는 거지. 그래서 빛을 흡수하는데 자, 이때 이제 이것이 흡수 스펙트럼이든 방출되는 스펙트럼이든 같은 원소라면 어떻게 돼요? 그 전자가 방출한 에너지는 똑같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선의 위치는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방출은 밝은 색깔, 선이 밝고 흡수는 어두운 색깔로 표시가 된다. 그치?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우리 이제 빅뱅 우주론 이제 정리해보면, 시간에 따른 거지. 와우! 시간에 따른 빅뱅 우주론. 자, 여기가 현재고, 빵! 138억 년 전. 그래서 빵 터졌습니다. 그쵸? 그래서 A 10의 마이너스 35승초예요. 거의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요 전에는 굉장히 온도가 높아요. 초고온이야. 초고. 그러니까 온도라는 것이 있긴 한데 우리는 그거를 어떤 측정할 수 없을 만큼의 상상도 못할 초고온이니까 너무 높기 때문에 입자라는 것은 없다. 에너지로만 이루어져 있다. 알겠지?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급격히 팽창하죠. 10의 마이너스 35승초. 우주의 온도는 1000조 K입니다. 켈빈 온도. 1000조 도시예요. 1000조 도시. 그래서 이때 어떻게 돼? 기본 입자가 만들어져. 자, 이때 요거는 이제 외우는 거 아니야. 우리가 외우는 거는 얘하고 요것만 외우고 있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쿼크하고 전자 등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고, 자, 온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야. 그래서 핵이라는 거 만들어지지 않고 물질과 에너지의 상호 변화, 그 기본 입자와 에너지가 서로 왔다 갔다 했겠지.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6승초야. 1000조 K에서 100억 K로 줄어들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팽창하고 있는 거야.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이제 급격히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입자 간의 인력이 나타나면서 쿼크가 모이는 거지. 쿼크가 모여. 그래서 중성자는 어떻게 된다? 중따따. 그럼 나머지 하나는 업이 되겠지. 중따따라고 해요. 중따따. 그러면은 양성자는 어떻게 돼요? 업따가 되죠. 그치?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 그래서 더하면은 중성자 전할의 0이 되고, 자, 어떻게 돼요? 여기가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다운은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면 플러스 1.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할 띈다. 중성자는 0의 전할 띄는, 자, 바로 이제 요놈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네들은 1대1의 비율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하면, 자, 중성자가 질량이 양성자가 조금 더 크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 되는 것보다는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돼요? 질량 결손이 생기고 이 결손되는 만큼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자, 그래서 1대1의 개수 비해서 몇 대 몇으로 바뀝니까? 7대1로 바뀌어요. 7대1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예요. 양성자, 중성자. 7대1이 되고, 그래서 양성자 대 중성자. 그러나서 이제 3분 때까지, 3분이 딱 되면, 이제 온도는 100억 K, 10억 K. 100억 켈빈에서 10억 켈빈 온도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그래서 이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되면서 자, 수소 원자핵. 그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헬륨 원자핵이 자, 몇 대 몇이 된다? 11대 1의 개수비가 성립이 돼. 그리고 이것이 몇 대 몇? 3대 1의 질량비가 성립이 된다. 자, 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면서 이제 3대 1의 질량비를 유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38억 년이 딱 되면서 어떻게 돼? 온도가 이제 3000 켈빈으로 낮아지지. 그러면 이제 원자핵에 이제 전자가 붙는 거야. 그 전자가 붙으면서 어떻게 돼?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요 이전에는 전자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뿌옇게 불투명한 우주. 자, 그다음에 38만 년이 딱 되면서 이 이후에는 어떻게 돼? 맑은 우주. 그 맑은 우주는 왜? 우주 배경 복사 이때 이제 빠져나오는 거야. 우주 배경 복사 이때 생기는 거지. 그래서 투명해지면서 우주 배경 빛이 빠져나가면서 그 빛이 뭐가 된다?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여기에는 자 빛이 못 빠져나갑니다. 불투명해.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원자니까 빛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 빛이 뭐가 돼요? 우주 배경 복사가 되는 거야. 이 빛이 우주 배경 복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 자, 됐니? 그치? 그래서 이 과정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 보면, 자,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빛이 이제 어떻게 되냐, 맑은 투명한 우주에서 뻗어 나가면서 우주는 계속 팽창하잖아. 그 온도가 계속 떨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 굉장히 낮은 온도의 빛으로 우주는 채워져 있을 거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수K, 굉장히 극저온이죠. 극저온의 자, 온도를 가지고 있는 빛으로 채워져 있을 거다. 자, 그러다가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자,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이제 이거 관측했어. 그래서 이렇게 관측을 했더니 3도 켈빈, 3K의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고 그것을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다시 확인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 3도 켈빈 온도의 우주 배경 복사 이것 또한 뭐야?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지.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수소하고 헬륨의 선 스펙트럼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요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제 수소하고 자 헬륨.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주가 팽창 온도가 낮아져서 이제 수소하고 헬륨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그것이 3대 1의 이제 질량비를 가질 것이다 예측을 했지. 그걸 통해서 이제 선 스펙트럼을 봐가지고서 자 요런 어떤 이제 선의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측해서 자 질량비가 3대 1, 즉 개수비가 12대 1. 그 3대 1이란 질량비가 예측한 질량비가 맞다는 것을 이제 찾아내. 그래서 이 질량비, 그 양은 요 그러니까는 이 선의 두께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꼭 기억해도.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배워놓고 이제 순서 정도.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그냥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야? 기본 입자인 쿼크, 전자. 그리고 요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원자핵,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그리고 원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가 된다?
불투명한 우주. 자, 원자가 만들어지면 뭐가 된다? 투명한 우주. 그래서 여기가 38만 년 딱 됐을 때 그걸 기준으로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사람 이제 하는데, 자, 요 사람 이름도 이제 나중에 과학자 이름도 몇 명 이제 외워야 될 거야. 근데 지금은 이것보다는, 자, 이제 요거, 자, 우리가 이제 요런 10번 같은 문제들. 이게 잘 봐야 될 게 처음에는 1대1이었잖아. 그치? 1대1이었어. 양성자, 중성자 1대1. 그러니까 1대1인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8개였어. 양성자, 중성자가.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자, 7대1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1개. 그치? 그래서 여기가, 자, 7대2. 이렇게 되는데, 이제 중성자 2개와 양성자 2개가 만나면 뭐가 돼요? 이게 바로 헬륨 원자핵이 돼요. 그치? 헬륨 원자핵이고, 자, 이 양성자 1개가 결국 수소 원자핵이 되니까, 자, 어떻게 돼요? 여기가 12개, 1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이 12대1. 자, 그러니까 3대1에, 그치? 질량비가 나오죠? 자, A는 헬륨 원자핵입니다.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는 12대1이 아니라 이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가 12대1이지. 자, 그리고 나서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니까 기억도 이것이 답이 돼야겠다.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네. 저 16번 문제, 지금 내가 원본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선이 밝은 색이 어두운 색이야. 어두운 색 아니야? 그럼 무슨 스펙트럼? 가에 어두운 색이 있어, 없어? 그러면 가에는 흡수선이 있잖아. 그치? 자, 백열등은 뭐라고 그랬니? 그러니까 틀렸지. 그치? 자, 가와 나는 원소의 종류가 같습니까? 원소의 종류 같으면요, 선의 위치나 개수가 다 똑같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끝. 자, 시험 문제처럼 별거 없어요. 가는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이고 나는 미지의 스펙트럼이야. 자, 나의 흡수선 있니? 검은색 있어? 없지? 지금 다 밝은색 아니야? 자, 가하고 나를 봐봐. 선의 위치가 어떻게 되니? 같죠? 니은복이 맞잖아요. 그러면 가는 흡수고 나는 방출이지. 자, 흡수는 저온, 방출은 뭐라고 그랬어? 무조건 고온이라고 그랬어. 고온의 기체, 그래서 니은디귿.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 문제 볼까? 빅뱅 후 초기 모습이네. 근데 순서가 없어요. 자, 전자, 양성자, 전자, 헬륨 원자고요. 여기에는 헬륨, 뭐야 이거 전자가 붙었네? 원자가 만들어졌지. 그러니까는 가순이 되겠다. 그래서 나가 먼저 발생했어. 가 시기 이후에는 빛이 자유롭게 이동했어. 그쵸? 통과했죠? 나 시기에는 아니죠. 가 시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기억니요. 뭐야, 노만데? 이 정도로 나오면? 그치. 근데, 이거 아까 했던 거고, 뭐, 딱히 뭐, 그건 없다. 그치? 자, 일단, 여기까지.